자, 충남의 초등교육 현장,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바로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을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초등 수업 장학 운영 계획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슬로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이번 계획이 이 멋진 슬로건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이 계획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교사 협력적 주도성 기반 수업 장학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 좀 길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핵심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교사의 주도성, 그리고 협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수업을 혁신해 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 계획서의 목차를 따라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근거와 목적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핵심 추진 방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부 추진 계획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계획의 근거와 목적입니다. 도대체 이 계획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법적인, 정책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근본 없는 정책은 없죠. 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아주 단단한 법적 기반이 있고요. 그 위에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 같은 국가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충남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지역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게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전체의 교육 방향과 우리 충남 지역의 실제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탄탄한 근거 위에서 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기 네 가지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교사 한 분 한 분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는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교육청의 맞춤형 지원 장학이 더해지면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충남 온 수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계획의 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수업 장학이라는 말,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학이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평가나 감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계획에서 말하는 장학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지원입니다. 교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활동, 이걸 전부 수업 장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다 함께 선생님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용어, 바로 충남 온 수업입니다. 이건 이 계획의 거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기존의 수업에 두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또 다른 하나는 에듀테크 같은 지능정보 기술. 이 두 가지를 더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수업으로 혁신하자는 거죠. 앞서 말한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나 토론처럼 학생들이 직접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언가를 탐구해 나가는 그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추진 방침. 이 큰 계획을 성공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역할 분담이 중요하겠죠?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역할 분담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장의 학교는 직접 실행하고요.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밀착 지원하고 가장위, 도교육청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현장의 자율성, 중간의 밀착 지원, 그리고 전치를 아우르는 방향 제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가장 먼저 교육 현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의 핵심 역할은 바로 수업 나눔 자율장학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동료들과 나누고 또 함께 연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 그럼 학교가 이런 자율정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수업 성장 지원 장학을 맡습니다. 말 그대로 든든한 조력자,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고 또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겠죠? 바로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의 역할은 수업 혁신 맞춤 장학입니다. 충남교육 전체의 큰 방향을 잡고 이끌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처럼요. 전체 혁신을 이끄는 선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큰 그림과 역할 분담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세 번째 파트 세부 추진 계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세부 계획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앞서 봤던 기관별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는 수업 나눔 자율장학, 교육지원청이 중심인 수업성장 지원장학, 그리고 도교육청이 이끄는 수업혁신 맞춤장학, 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 수업 나눔 자율장학입니다. 이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게 이 과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장학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준비, 실천, 나눔 이렇게요. 먼저 1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장학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2단계 실천 단계로 넘어가면 선생님 혼자서 자기 수업을 되돌아보는 자기장학도 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을 열고 함께 이야기하는 동료장학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나눔 단계에서는 이렇게 실천한 결과들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모임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수업성장 지원장학입니다. 앞서 말한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까요? 핵심 활동 세 가지를 보시죠. 첫째, 담임장학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학사 한 분이 마치 담임 선생님처럼 학교 하나를 전담해서 꾸준히 살피고 도와주는 제도예요. 훨씬 더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겠죠. 둘째, 모든 학교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온수업 한마당 같은 지역 축제를 열어서 우수 사례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과제입니다. 도교육청이 이끄는 수업혁신 맞춤장학인데요. 이건 이제 충남 전체의 교육 혁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교육청의 역할은 비유하자면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도록 돕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현장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업 지원단을 더 강화해서 컨설팅의 질을 높입니다. 또 충남 온수업 공모전 같은 걸 열어서 현장의 생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질문하는 학교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도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충남 교육이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실행됐을 때 우리 교육 현장에는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마지막 파트, 기대 효과를 보면서 이 계획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모든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정말 멋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선생님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겠죠. 그런 선생님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나누는 협력적인 학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좋은 문화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쑥쑥 자라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우리 학교가 미래 사회를 제대로 대비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획이 꿈꾸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초등수업 장학 운영 계획의 핵심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협력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날아오르겠다는 거죠. 과연 이 계획은 충남의 미래 교육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계획은 세워졌고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